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에는 인허가 비리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미완공 건물 승인을 위해 회유와 압박이 이어졌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부산 경실련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부산 지역 핵심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 실현 가능성도 평가할 계획입니다. 올해 1분기에도 3,400여 명에 이르는 인구가 부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순유출률이 높았고 유출 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수사 결과 미흡한 현장 시설 문제, 인허가 관련 비리까지 얽혀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완공 상태였던 건물이 사용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하다 대형 화재로 이어진 인재였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공사의 원래 정해졌던 완료 기간은 지난해 11월 27일. 이때까지 완공하지 못하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하루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지체 상금과 수천억 원대의 PF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했습니다. 당시 반얀트리 공사 공정률은 대략 91%.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허가 비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책임 준공 기간까지 건축물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완공한 후 허가권자인 기장군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책임 준공 기간까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시행사는 대주단에게 수천억 원대의 잔존 채무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시공사 역시 대출 약정상 차주인 시행사와 함께 준공이 유예된 건물은 약 한 달 뒤인 12월 20일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감리업체를 회유하고 압박해 허위 감리 완료 보고서와 소방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대가로 감리업체 직원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확약서를 남기고 현금 3천만 원을 먼저 건넸습니다. 인허가 관련 기관 공무원들도 로비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최고 수백만 원어치의 고급 호텔 식사권이 제공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또 대행사의 사용 승인 검사 조서 작성 전 시행사와 기장군청, 업무대행사 관계자가 만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후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 관련 공무원들은 이 검사 조사와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현장 조사 없이 사용 승인을 내립니다. 관련 물증은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감리단장과 소방감리는 건물의 미흡한 공정률을 군청과 소방서 공무원들에게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시비비는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소유의 사용 승인을 받음으로써 안전관리 예산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안전관리자의 인력도 줄어들었습니다. 사용 승인 첨부 서류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소방시설이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사용 승인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한 중요한 원인이 인허가 비리로 구속된 건 시행사 임원 1명 등 2명, 기장군청 공무원 5명과 기장소방서 2명 등 27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에 따라 반얀트리 화재로 지금까지 8명이 구속되고 36명이 불구속되며 처벌 대상은 44명으로 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인데요.
대구에서는 올해로 21년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밥차 최영진 단장을 소개합니다. SK 브로드밴드 김민재 기자입니다. 아침 7시 최영진 단장이 직원 한 명과 함께 냉장고와 창고에 보관해놨던 식재료들을 차량에 부지런히 싣습니다. 아침에 오기로 했던 자원봉사자가 2명밖에 되지 않아 몸은 더 바빠졌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곧바로 향한 곳은 인근에 있는 식자재 마트. 고기와 대파, 김치 등 부족한 식재료를 서둘러 담습니다. 누군가에겐 절실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주는 최영진 대구 사랑의 밥차 단장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진 최 단장은 1999년 대구에서 장애인 풍물예술단을 결성해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익금은 한 번 공연에 30만 원 정도. 최 단장은 차라리 이 돈을 모아 좋은 일에 쓰자며 단원들에게 제안했고 그들과 함께 2004년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으면 돈이 되니까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거리 공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밥차를 조그맣게 뭐 그냥 자동차 어디 좀 싼 거 하나 사가지고 놓고 솥 세게 놓고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 시작을 하게 된 게 오전 9시 식자재를 실은 차량이 급식 장소로 도착하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000명분의 음식 조리가 시작됩니다. 사랑의 밥차의 유일한 직원, 20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예영옥 팀장도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냥 못하지 아무나 못합니다. 지금 정말로 이 봉사하는 마음이 정말로 기분이 안 깔리지면 해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항상 같이 열심히 도와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0분이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아직 배식이 시작되려면 40분 정도가 남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백 미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랑의 밥차가 무료 급식을 하는 날이면 평균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입니다. 무료 급식 이용자들은 최 단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좀 모자라면 더 달라 하면 더 주고 하면 좀 사람이 어질러 갈까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무시 안 하고 가까이 이래 하면서 차별 없이 좋은 분이다.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 코로나19까지 버텨낸 그지만 요즘은 계속된 불경기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후원이 급감한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일 급식을 해야 되는데 살도 없고 뭐 반찬거리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럴 때는 또 그날 이제 마지막으로 야 이거 다음 주에는 하겠나 이래 돼 가지고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 혹시 살이 필요하냐고 물어가지고 열어가지고 뒤에 트렁크에 차에 싣고 와가지고 주신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최영진 단장에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이 밥차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 나이 69, 자신이 그만두면 무료 급식소가 중단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최 단장은 그래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합니다.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를 한번 해보자고 시작하게 된 게 이 세월이 이만큼 흘러가지고 이래 21년째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큰 다른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기회가 안 되고 무슨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이래서 그렇지 해보면 정말로 괜찮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에코델타시티의 대중교통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강서구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한정면허버스 2개 노선 총 6대를 2025년부터 5년간 운행할 계획으로 기존 대기 시간도 15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금과 환승 혜택은 기존 마을버스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통학로와 스마트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도 직접 점검하며 에코델타시티를 15분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8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감사의 향연 퍼지는 행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효행 수상자와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는 부모를 헌신적으로 돌보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효행자 5명과 2개 기관의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어버이날 행사에선 BNK 부산은행의 후원으로 참석 어르신들에게 기념품이 전달됐으며 대강당 로비에서는 세대 공감 그림전도 열려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부산 경실련이 8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부산 지역 핵심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18개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핵심 정책 과제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역 특화 R&D 기관 설립, 대중교통 공익 서비스 비용 정부 보전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정책 제안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향후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 실현 가능성도 평가할 계획입니다. 올해 1분기에도 3,400명에 이르는 인구가 부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올 1분기 부산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1명이 증가한 3,374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출 인구는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유출된 가운데 20, 30대 청년층 유출이 컸습니다. 또 유출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산과 부산을 잇는 양산도시철도가 7년 2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8일 열차 2대가 양산시 동면에 차량기지로 반입되면서 무인운전 등 자체 성능 시험이 진행됐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동남권 교통난 해소와 지역의 균형 발전 등 또 부산과 양산 두 도시 간의 혁신적인 교통망 인프라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과 양산 시민들이 또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성능과 안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올해 대체 홈구장으로 울산 문수 야구장을 씁니다. NC는 이번 결정은 경남 창원 NC파크의 재개장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선수단의 안정적인 경기력 유지와 KBO 리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NC의 울산 문수 야구장 대체 홈경기는 오는 16일부터 예정된 키움 히어로즈와의 3연전으로 시작합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제2 홈구장이기도 한 울산 문수 야구장은 지난 2014년 3월 완공됐습니다. 고정석 8,000여석과 잔디석 4,000여석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인조잔디 교체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 20분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도중 창원 NC파크 3루 쪽 벽에 설치된 구조물 루버가 떨어져 관중 3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관중 3명이 다쳤고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열린 창원 NC파크 안전조치 이행점검 회의에서 창원 NC파크에 대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3월 산청과 하동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비로 모두 38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두 지역의 산불 피해액 287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로 국비 243억 원, 도비 63억 원, 시군비 80억 원 등 모두 386억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